그 용도 중간중간에 책 날개 쪽에 왜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신경 써서 소리내서 읽고 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 자꾸 읽고 이렇게 해야 걔들이 시험용으로 언급하기 딱 좋은 거니까. 예를 들어 156페이지 같은 경우도 책 날개 쪽에 쭉 정리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는 꼭 읽어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57페이지가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이게 좀 헷갈려요. 이렇게 잘 외우지 않으면. 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건축물이다 해놓고 그 1번, 2번 두 개 있잖아요. 바닥 면적 합계가 거기 보면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 5천 이상의 이 중에 하나이거나 그러죠? 아니면 청수가 깔끔하게 16층 이상이거나 그러면 18층에 교육연구시설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요. 맞잖아요. 16층 이상이면 그죠? 용도가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닥 면적 합계 5천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야들일 때만. 그러니까 16층은 안 되는데. 그러면 얘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화집회 종교, 문종이, 판운수기, 판매운수 숙박 둘이 뻗어버린 종합병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정이하고 판원수기가 뻗어 있어. 그래 어디가 있다고? 종합병원. 바닥 면적 합계 얼마? 5천. 그럼 외워지잖아요. 5천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숙박, 관광 숙박, 여객용 운수시설. 그 다음 뻗어버린 종합병원.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 문화집회라도 뭐는 제외하고 동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동물, 식물들이 사는 건데 뭐. 그 다음에 청수는 몇 층 이상이면 16층. 이런 것들을 줄을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부터.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은 둘 중에 하나.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문종이, 판운수기, 뻗어버린 종합병원. 문화집회라도 뭐는 제외하고 동식물 제외하고 이거나 깔끔하게 청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를 나중에 또 푸는 거예요. 다중이용 건축물 외울 수 있겠죠? 그건 반복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머리는 진짜로 평범하잖아요. 너무 비범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120년 살 거니까 비범하고는 거리 멀잖아요. 그 비범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입으로 떠들고 몸으로 땜빵하고 잠 안 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스스슥 보고 외워진 사람들은 빨리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든 뭐든 빨리 죽어요. 그놈들은. 잘난 체하고 이러다가 빨리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잘난 체도 못하니까 눈치 보면 살잖아요. 자, 칠판 다시 보셔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첫째, 5천 이상의 어떤 거 문화집 이게 없어요 화면에. 화면 보고 위아래를 훑는데 벌써 없어요 벌써. 자, 5천 이상의 문종이, 판운수기, 종합병원, 문화집회 중에 뭐는 제외? 동식물은 제외. 청수가 1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이렇게. 자, 지금 나온 게 3분의 대지라고 나오죠. 아, 저게 우리가 배울 때 건폐율이 뭐냐?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무슨 면적? 그렇지.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대지 면적. 그러죠? 그 다음에 용적률도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연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은 대지 면적이란 말 써요. 이게 아니고. 필지라는 개념은 지적법하고 등기, 민법 쪽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대지는 필이라는 개념을 안 씁니다. 우리 건축법은. 그러면 보면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이렇게 감각적으로 얘기를 잘 해야 돼요. 내가 땅이 있는데 13, 14, 15. 자, 필지가 몇 개?
왜냐하면 한 필지에 집원 하나씩 붙인다고 배웠잖아요. 필지에 지목 하나씩 설정하고, 그러면 한 필지에 일부가 지목이 달라졌다. 분필을 해야 하네요. 해야지. 며칠 내 사회 발생 후 60일 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별 필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세 개의 필지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용어로 구사해야 돼. 필지가 몇 개? 세 개. 세 필지의 땅. 한 필지에 지분 하나씩 설정하니까. 그러죠? 그러면 내가 건물을 주는데 야가 100평이고 야가 40평, 야가 60평이다. 그러면 자, 이때 이 세 필지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전체 200평 아니요? 200평을 대지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2층짜리 건물 지었다. 이 건축물의 대지는 몇 개의 필지? 세 개의 필지 위에 있는 거 아니요? 이때는 필지는 세 개지만 전체가 하나의 대지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굳이 이 세 필지가 있으면 전제 조건으로 미리 합병을 해서 한 필지 만들어 놓고 허가받아 건물 지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상태 그대로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면적 들어가서 설계 뽑아 건물 지을 수도 있다. 원래는 그 기본적으로 자 필지가 이제 13, 14, 15 있으면 한 필지의 건물 하나씩 존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관리하는 법률이라고 나오죠 이게. 야가 우리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요? 여기서 몇 문제 나와요? 야 12개, 등기 12개, 합쳐서 24개, 세법 16개. 아니요? 그러죠? 야 12개, 아유, 이거 국토법 하나면 끝나, 이거. 국토법 12개 나와. 이 법에 따라, 근데 이걸 건축법으로 바꿔서 낸 적도 있다니까. 건축법이 아니요. 무슨 법? 공간정보 대지로 이용하려면 이 법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1필지 1대지라고.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처럼 13번지 땅에 건물 하나, 14번지 땅에 건물 하나, 한 필지잖아요. 그런데 얘를 보면 세 필지, 세 개의 필지도 하나의 대지로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예외로 봐봐요. 예외로 둘 이상 필지 아니요? 하나의 대지로 이용해서 건물 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봐, 얘는 6가지니까 자, 요 다음 요거는 하나 이상의 필지를 뭐라고 돼 있어요? 일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든 일부만을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대요. 핵심만 하면 얘들 필요 없어요. 얘들 시험에 식구 5놈, 6놈인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원래가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설계법과 건물 짓지만 둘 이상의 여러 필지도 하나의 대지로 이용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그 사연이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는 거로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한단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의 건물은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거든요. 합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니언을 보면 공간정보 2법에 따른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이 법 배울 때 토지를 합병을 못하는 사유 아는 대로 축척이 달랐다, 집은 부여직이 다르다, 집안이 연속하지 않는다, 또 소유자가 다르다, 또 행정구역은 쓰지 말고 집안 부여직 나왔는데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다를 때 합병 못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합병을 못하는 사유 중에서 자, 얘가 신정동 땅이고 얘가 이제 부터 신월동 땅이라고 쳐요. 여기까지가 신정동, 신월동이에요. 그럼 27번지, 15번지 합병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땅 주인은 같은 놈이고 전제가 깔려야 되니까 다른 놈은 당연히 안 되고 내 땅이지만 합병을 못 하죠. 왜? 집은
부여직이 다르니까. 그래 합병을 못해서 두 필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합병을 못하지만 굳이 한 필지에 건물 따로 짓고 따자랑을 따로 지어야 될까?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합병을 못하는 땅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신정동 땅인데 15번지까지는 축척이 1200분의 1에 등록되어 있고 얘는 2400분의 등록되어 있어.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하죠. 합병 못하게 했잖아요. 축척 변경을 다 해야 돼. 나중에 합병하려면. 합병하지 못하지만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말. 있게 해주겠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합병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은 두 필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하지 않는다. 합병 못하게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도로가 뻥 지나가고 있다니까? 그러면 두 필지 합병 못하죠. 합병하지 않고도 건물은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몇 필지 위에 존재한다고? 두 개 필지. 이게 바로 각 필지의 지분 부여직이 달라가지고 축척이 달라가지고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서 합병을 못할 때는 합병을 안 해도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은 지을 수 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다만 요거 소유자가 달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됐죠. 합병도 못하지만 이럴 때는 건물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름 좀 뭐 헷갈리나 보죠? 아, 중개업자 길은 참 멀고도 험하다 진짜. 자, 이거는 봐봐요. 얘가 13번지 땅은 A가 가지고 있고 14번지 땅 주인이 B요. 소유자 같아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 달라. 이러면 합병 못 하잖아요? 합병도 못 하는데 자, 이걸 전체로 하나의 대지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남의 땅인데 둘 중에 하나의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되잖아. 그리고 소유자가 달라서 합병을 못 할 때는 합병도 못 하지만 건물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간단해.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 땅이 200평을 가지고 있는데, A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100평으로 측량을 탁 해서 절반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없어요? 절반만. 측량을 딱 해가지고. 있어, 없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 일부는 된다, 안 된다? 자, 둘 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예. 필지가 몇 개? 자, 그러면 14번지 땅만 저당권으로 객체로 제공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제공해서 돈 빌려 썼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필지를 하나로 합병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합병. 있다 없다면 얘기하세요. 자, 자, 그러면 하나 더. 이걸 300평짜리예요. 이걸 A, B, C 세 놈이서 지분 공동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분 3분의 1로. C의 지분만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야, 참 이게 갈 길이 말구나. 이게 진짜 여러분들 공법이 문제가 아니네. 공유 지분만에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자, C는 지분만 임차권 설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안 됩니다. 지분에 대한 용익은 안 됩니다. 지분에 대한 담보는 됩니다. 자, 다음. 자, 땅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오케이? 자, 200평에 100평만 임차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가능합니다. 도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저당권 설정된 땅과 안 된 땅 합병할 수 있나요? 왜 없을까? 합병해버리면 일부의 저당권 설정한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14번지 땅에는 임차권 설정돼 있어.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돼 있어. 안 된 땅, 다 내 땅인데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됩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토지의 일부에 전세권,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얘기나 지상권 설정된 땅과 안 된 땅 합병할 수 있냐? 예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이해가 안 가본 갑이요. 너 보고 있어? 눈만 뜨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신경 쓰는 거 네가 신경 써라. 다 네 책임이지 그럼. 남자 책임이지 그럼. 여자한테 미루지 말고 나중에. 자, 잘 봐요. 다시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이건 이제 등기법도 중요하고. 한 필지의 일부만의 용익은 돼요.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이런 건 예.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설정된 땅하고 안 된 땅 합병이 되지. 한 필지 됐을 때 일부만 되니까.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되게 안 되게? 안 되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된 땅과 그렇지 않던 땅은 합병은 안 되죠. 그러죠? 자, 공유 지분은 추상적인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 객체는 될 수 있지만 이용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은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유 지분에 대한 용익권은 설정이 안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용할 대상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공유자 1호는 전체 공유물의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죠? 분할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담보 제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본질을 깨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본데 야가 또 왜 나오냐 봐봐. 자, 지금 소유자가 13, 14 소유자가 다른 땅은 합병도 못하지만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도 지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땅은 둘 다 내 건데 야가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얘가 안 돼 있어.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합병하면 안 되지. 합병해서 한 필지 되면 토지 일부의 저당권 설정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 일부에 대한 용익권은 되지만 담보권은 안 된다니까요. 자, 이럴 때는 합병하지 않고도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이 땅이 경매로 날아가면 대지는 어떻게 해요?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저당권 설정된 땅과 안 된 땅은 합병 못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땅을 전체로 해서 건축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줍니다. 그래, 건물 지었다가 경매로 땅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죠? 그 얘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번부역이 달라가지고 축척이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연속하지 않아서 합병을 못할 때는 합병을 못하지만 하나의 대지로 건물은 짓게 해줄게. 소유자가 달라서 합병 못한다. 소유권 외에 권리관계가 달라서 합병 못할 때는 합병도 못하지만 건물도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게 감시 감독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무슨 북한 세상 같아요. 5호 담당제 뭐 해가지고 5명씩 5명 조를 짜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해했어? 안 한 사람은 당국에 고발하고 이해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기 고문 당해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거 괜찮은 방법 아니야? 6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해 못하면 조장부터 처벌받고 그 다음에 이해 못한 사람 둘이 연대 책임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3만 원씩 회비 내가지고 막 박스 갖다 넣어놓고 막. 자, 다시 지번 부여적이 달라가지고 축척이 달라서 그 다음 집안이 연속하지 않아서 합병을 못할 때는 합병은 못하지만 하나의 대지로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자가 달라가지고 소유권 외에 권리관계 달라서 합병을 못할 때는 합병도 못하지만 건물도 지으면 안 된다. 허가 안 해줘요. 자, 그러면서 얘네를 특별히 얘들은 뭐 외울 거 하나도 없겠다. 자, 비업 보세요. 기억년, 디귿, 리얼, 비업만. 자, 건축법에 따라 뭘 신청할 때? 사용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뭐 한다고?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하는 경우에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란 말 나오잖아요. 자, 봐요. 이 제목이 뭐라고 되냐? 얘는 지금 둘 이상의 여러 필지 아니요? 요거 그러잖아요. 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 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란 얘기거든. 그런데 지금 얘는 뭐냐면은, 자,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땅이 4개 필지고, 필지가 몇 개? 이 스나이, 지붕까지 스나야 이게 헷갈리지 않지? 자, 전부 다 나의 땅이에요. 자, 이 땅을 가지고 건물 지을 때 4개 필지를 전체를 하나의 대지. 자, 1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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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평이면 전체 400 아니요? 400평으로 해서 건폐율 들어가서 용적률 들어가서 건물 짓고 싶어.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 이럴 때 4개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을 해서 하나의 대지로 한 필지로 만들어 놓고 허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일단 허가부터 해달라고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하나로 합칠게요 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다 지은 상태에서는 아직 합치기 전이잖아요. 필지가 몇 개요? 4개잖아. 4개 위에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4개 필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짓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 그때 합치면 된다 이 말이요. 미리 합쳐서 건축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2 이상의 필지, 하나의 필지 뭐 한다고? 합친다는 얘기는 전제가 여러 필지라는 얘기 아니요? 나중에 합친다는 얘기니까. 그 지은 상태는 여러 필지지. 야를 주의해야 되는 게, 자, 그 다음에 봐봐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말 나오죠, 지금. 얘는, 잘 봐요. 이 땅이 지목이 임야요, 임야. 임야면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지? 임야 농지에 건물 지으면 없죠. 아니, 내 땅에 내가 짓는데, 그래가지고 노인네가 건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군청 공무원이 올까 안 올까요? 어르신 저 건축법 위반이라고. 이 사람 내 땅에 내가 짓는데 내 땅에 사과나무 심든 건물을 심든 내가 뭘 심든 네가 왜?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단 말 노인네들은.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가시자고. 내가 나이가 90인데 어딜 간다고. 그래도 가시자고. 자, 30만 평. 자, 30만 평의 임야. 임야가 뭔지 알죠? 지목. 뭘 임야로 지목 설정해요? 뭐가 또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뭐 임야가 뭐예요 임야가? 제발 산이란 말 하지 마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법 어딜 뒤져도 산은 없어. 뭘 임야로 설정해요? 임야대장에 그게 아니라 뭘 임야대장에 올리냐고. 뭘 임야로 지목 설정하냐고. 임야라고 설정하고 난 다음에 대장을 만들고 도면을 만든다고 올린다니까. 그러지 뭐가 있지 뭐 있겠지. 그러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막 기억도 못하고. 그럼 야는 자 지번이 산 27의 1 이런 식으로 하겠지. 임야니까 요걸 들어가겠지. 분할했네. 옆에 땅이 27번지라는 얘기네. 그럼 얘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농가주택 딱 20평짜리 짓고 싶어요. 근데 이 땅은 평은 얼마야? 30만 평. 그럼 얘는 대지로 전용허가 받아야 되거든. 이걸 산지 전용허가란 말 쓰는 거예요. 산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허가 받듯이. 그러니까 자 산지 전용허가 받으면 건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건물 나 20평짜리 농가주택 짓고 싶다면 30만 평 전부를 전용허가 받아서 불도저를 탁 밀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딸랑 20평 짓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게 200평이면 200평만 일부만 전용허가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청량에 전용허가 받아요. 그리고 불도저 밀죠? 대지 받고 했잖아요. 건물 지을 수 있다니까? 이 건축물은 필지 전부요 일부요? 일부만을 대지로 정. 봐봐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 이상의 필지 어디에 대하여? 일부에 대하여 시설이 결정됐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서 농지 전용허가 받았다. 하나 이상의 필지에 일부에 대해서 산지 전용허가 받았다. 하나 이상의 필지에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뒤집어 얘기하면 한 필이든 두 필이든 어찌 시원하게 하품을 자주 하는지 한 필이든 두 필지든 속이 다 보이네. 속이 그냥 속이 다 보인다. 손 좀 가리고 좀 해라 너 자식아. 하품을 자 잘 봐요.
이 네 개를 보면 잘 봐봐요. 뒤집어 얘기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산지 전용 허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한 필지든 두 필지든 꼭 전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전용 허가 받을 수도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허가 받아서 불도저 밀면 그 부분만 되지 않요? 그러니까 일부가 대지로 이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물론 공시법 들어가면 지목이 달라져 버리니까 60일내 분필을 하면 별개 딱 필지 되니까 그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보세요. 일부 아니야, 일부. 왜 그렇게 하나도 없다니까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는. 그 안에 여러 필지였으니까. 그럼 마지막 걸 봐봐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필지를 뭐 할 것을 조건으로 요거는 나눌,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면 그 분필 대상이다. 아까 자 봐봐요. 야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시험을 봐요. 이 부분 시험 나면 100% 주는 문제입니다. 자, 원래 대지는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 되는 거죠. 그런데 얘 지금 뭐라 하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의 대지로 이용해서 건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보면 여기 봐봐. 얘들 전부 다 여러 필지 아니요? 그거 봐봐. 요 비업. 얘는 나중에 둘 이상의 필지를 나중에 뭐 한다고?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았다는 얘기는 여러 필지 아니라는 얘기 아니요? 그럼 요거 하고 봐요. 요거는 일부자 일부. 요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나눈다는 조건으로 분필한다고. 분필 요 일부를 나눌게요. 허가부터 해주세요. 나중에 나눌게요. 그리고 일부만의 대지에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서로 바꿔버린다니까. 상식으로다가 말이 안 되지. 일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이걸 둘 이상 필지에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내리자면 원래 건축은 한 필지 단위로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지만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필지의 일부만을 대지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작물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요거 왼쪽에 요거 있죠? 요거. 야네들은 건축물이 아니고 뭘로? 공작물인데 이걸 5개 던져 놓고 요거 있죠? 요거 기준 틀리게 하는 거야. 이것만 알면 돼, 그냥.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등등등등 다음에 공작물 축조하는 자는 자, 시군구 찾아가서 뭐 하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다가 이걸 물어보는 거 틀리는 건 냈겠지, 많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는 거야. 자, 참 요새 문제 보면 참 심리전 펼치는 것 같아요, 심리전. 자, A광역시 어차피 특별시는 안 나오니까 또 이렇게 내는 거야. B구에서 자, 저 중에 광고탑, 광고판 등에 4m를 넘던 이렇게 내는 거야. 넘는 광고판, 광고탑 설치할 때는 A광역시장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야가 논점인 줄 알아요. 얘가 논점이 아니고 누구한테 가냐가 논점이에요. 자, 누구한테 가라고? 그렇죠.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야만 신경 쓰는 거, 야만. 한 단계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 옹벽 담장 설치할 때 몇 미터 넘는 거? 2m. 그러면 2m 이하로 옹벽 담장 설치할 때는 축조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요. 2m 넘을 때만. 그리고 옹벽 담장에 3m 설치한다. 신고해야 안 해요. 공작물 설치한다고 신고 안 하면 처벌해요. 옹담이 2개 몇 미터? 2m. 광고판, 광고탑 나오죠? 광고 왜 하냐고. 물건 좀 사러 오시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광고 나오면 다 몇 미터? 그러면 3m짜리 광고판 설치한다. 축조 신고한다, 안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관 발전 설비, 태양광 패널 설치. 몇 미터 넘을 때? 넘는 거예요, 넘는 거. 초과. 그 다음에 꿀뚝 장식탑, 꿀뚝 연기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몇 미터? 꿀뚝, 장식탑, 기념탑 전부 6m 넘는 거 설치할 때는 축조 신고. 그 다음에 각종 뭐 철탑 다 몇 미터? 6m. 자, 기계식 주차장, 조립식, 외벽이 없는 거 나오면 8m? 이하, 밑으로 가야 돼요. 넘는 거 하면 안 되지. 다 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고가 수전 물탱커 몇 미터 넘는 거? 넘는 거 설치할 때. 그 다음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 넘는 거 설치할 때만 축조 신고하면 돼요.
25제곱미터짜리 지하 대표 설치할 때 축조 신고 해야 안 해요? 그렇지, 30 넘어야. 자, 그 다음 6m짜리 고가 수조 설치한다. 축조 신고 해야 안 해요? 몇 미터 넘어야 되니까? 8m. 자, 6m짜리 기계식 주차장 설치한다, 높이. 축조 신고 해야 안 해요? 뭘 안 해요, 안 하기를. 신기하잖아요? 다 넘는 거잖아. 그죠? 이 안에 이해하잖아. 왜 이러냐면, 기계식 주차장은 8m 넘는 것들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별도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8m 이하만 설치할 때 축조 신고하면 공작물로서 간단하게 설치하게 해주는 거예요. 8m 넘어가면 주차장법 특별법으로 가야 돼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요건이.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만 몇 미터? 8m 넘는 것 이하인 거. 이하.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면 누구 찾아가 신고하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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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자, 그 다음. 좀 전에 나온 게 건축물 지나갔지요? 대지 지나갔지요? 공작물 지나갔지요? 건축물, 공작물을 대지에 건축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지금? 건축. 허가 신고하는 건축. 그 다음에 대수선. 그러죠? 그 다음 용도 변경. 이게 건축법의 허가 신고 대상이에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자, 그럼 다시 오면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돼요. 뒤집어 얘기하면 요 5개 중에 하나 있죠. 요거. 요 중에 하나 하려면 무슨 허가 신청하라고? 건축 허가. 건축 행위 속에는 몇 가지 들어갔다고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러면 이거 개념 물어보겠지요? 완전 주는 겁니다. 헷갈릴 만한 것은 이전.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에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리고 주요 구조부 종류 몇 가지? 내기, 바보, 지주 아니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러니까 비내력벽,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지붕틀, 이건 없어요. 외부 계단, 처마, 차양, 이런 것들은 주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얘들은 뭐라 한다고요? 주요 구조부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신축은 에이 뭐 뻔하죠. 이거 뭐 가장 핵심 복잡하게 내지도 않아. 자, 봐요. 건축물이 없는 데제 새로이 건축물을 뚝딱 뭐 하는 것? 축조. 자,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봐봐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 짓는 이게 바로 신축이요. 그러면 주된 건물이 있는데 부속된 건물 짓는다. 그러면 증축. 부속 건물만 존재하고 주된 건물 새로 짓겠다. 이거는 신축. 건물이 존재하는데 부속 건물 또 짓고 싶다. 이런 증축. 나머지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 증축이 이제 단골인데, 자, 잘 봐요.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어 없어요?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청소를 못하는 것. 이 고무줄도 아니고 늘린 데잖아요. 높이를 늘리고 청소를 늘리고 연면적, 건축 면적 늘리는 게 다 뭐라고?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어야 돼. 그러죠? 3층짜리 건축물이 존재해요. 보니까 용적률 건필 여유가 있네. 건물 처음 지을 때는 이종 전용이었다가 용도가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똑하니 이종 일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용적률이 150에서 25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똑하니 2층짜리 축조해요. 이건 뭐라고? 증축이죠. 똑 막아 4층 만들어도 증축. 옥탑 설치해도 증축. 주된 건물 있는데 부속 건물도 짓고 싶다? 증축. 부속 건물 있는데 주된 건물 지으면 신축.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요게 또 개축이란 거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재축, 그러죠? 이건 뭐 좀만 신경 쓰면 돼. 자, 요거부터. 재축은 건축물이 뭘로? 그 밖에 뭐로? 재해로 멸실이 된 거야. 재해로 뚝딱. 그러면 뭔 축? 재축.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 대지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다치는 연면적 학교는 종전규모 이하, 그보다 커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죠? 다 종전규모 이하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야가 화재로 멸실이 됐어요. 없어진 거지. 그 자리에다가 4층짜리 지어요. 그럼 뭐요? 에? 못 들었어요? 솔직히 못 들었죠? 잠깐 딴 생각해가지고. 참. 여러분, 순식간에 딴 생각을 하고, 순식간에 사고치고, 틈만 나면 어디로 도망가는 것 같아요. 영혼이 휙휙. 자,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3층짜리 건물이 철거됐죠? 아니거든요. 불타서 멸실했다 그랬거든요. 철거가 아니고. 3층짜리 불타서 멸실이 됐어요. 없어졌지? 그 자리에 4층을 지어요. 그럼 뭐요? 자, 나 진짜. 아유, 앞 사람들 다 어이가 없어서 다 웃고 있어요. 앞 사람들도 뭐 아는 건 아니지만은. 뭐 다 똑같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3층짜리가 재해로 멸실했는데 4층으로 지은 거죠? 신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3층짜리가 멸실돼서 똑같은 3층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재축. 오케이? 3층 있는 상태에서 4층으로 올리면 이 증축이라고. 참, 나 진짜. 아유, 참, 여러분들 진시황릉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진시황릉 가면 자동으로 창이 발사되고 화살이 발사되는 그런 거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쫙 설치되고 밑에 수원이 쫙 깔려서 그 천장에는 천문, 별이 다 그려져요. 밤하늘에 북두치는 별이 쫙 그래서. 그래서 우주 만물이 다 가지고. 그래서 사람 지나가면 외부인이 오면 화살이 팍 다 날라오고 다 죽고 막 이렇게. 발 잘못되면 수원에 빠져 죽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하나씩 통과 못한 사람은 화살을 팍팍. 그 9층 탑에 올라가듯이. 자, 다시. 재축은 재해로 뭐 했을 때? 멸실. 그런데, 어디 갔어? 개축 있죠, 이놈? 전부나 일부를 잘 봐봐요. 어디 갔어, 이놈? 색깔 다른 놈. 가로다 보세요. 철거하고, 그죠?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축조하는 걸 뭐라고? 개축. 철거하고 다시 개축. 종전과 같은 동일한 용도 규모의 철거를 했는데 3층짜리를 4층으로 지으면 에이, 신축이라니까요. 욕 할 뻔했어, 그죠? 에이, 신축이라니까요. 욕 아니야. 욕같이 보이네. 에이, 신축이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차를 대는데, 차를 대고 주차를 하는데 아침엔 주차장 헐렁하잖아요. 스님이 건물 한번 쳐다보고 남 쳐다보더니 이 학원에 뭐 하냐고 나 강의한다고. 강의하는데 관상 한참 봐요. 학교 많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내가 보다가 가서 스님 어디 그래서 어느 절에서 오셨냐고 했더니 만우절에서 왔대요. 만우절에서 왔다고. 왜요? 만우절에서 왔다고 이렇게. 정신이 확 깨져? 오늘 4월 1일이래요. 네. 다시 한 번만. 자, 지금 틀리면 이제 바보 되는 겁니다. 3층짜리 철거했어요. 그 자리에다가 3층으로 똑같이 지어. 이건 뭐요? 개축. 3층짜리 건물이 화재로 멸실해서 3층으로 지으면 재축. 좋았어, 이제.
3층짜리 건물이 화재를 멸실했는데 없어졌지? 그 자리에 돈이 없어 2층으로 축적했어. 얘는 뭐야? 증축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말이여. 막걸리여. 이거 뭐여? 신축 아니야. 규모 이하라고 그랬거든. 그 철거를 하든 재를 멸실했던 정전과 같은 규모 이하로 지어야 되는. 이하는 같거나 작게 짓는 것은 개축, 재축 그대로 가고 정전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지을 때는 신축 허가라고 합니다. 자, 이전은 주요 구조비 해체하고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건 아니고 같은 대지. 이 두 가지 말면 돼요. 그 뭐 이런 건 거의 주능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다음 대수선. 자, 이 뒤집어 얘기하면 이 대수선은 이 얘기. 여기 지금 기역부터 지역까지 있잖아요. 요 중에 하나를 하고 싶으면 대수선 허가나 신고서 제출하라. 건축허가 대수선 허가 신청서가 있거든. 거기 대수선 쪽에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건축이 아니라 아까 건축 5개 나왔지요. 걔는 건축행위, 야는 대수선. 자, 그러면 지문에는 시험을 낼 때 대수선 유형을 5개를 여기 던질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던져놓고 5개 뽑아가지고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내력벽 있죠, 내력벽. 기둥, 대들보, 지붕틀을 정설하거나 뭐 하는 것? 정설하고 해체. 그러죠? 정설하고 해체하고. 또 계속하면 정설하고 해체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수선 허가 받으라 이 말이에요. 또 그 내력벽을 얼마 이상으로? 수선 또는 못하는 것, 변경. 기둥, 보, 지붕틀을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는 대수선 허가 신고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문을 낼 때 봐요. 기둥을 2개를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요? 자, 수선하고 수리하고 변경할 때는 대수선 허가 받을 때는 몇 개 이상 할 때만. 자, 기둥을 2개를 정설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는 거요? 이건 틀리는 거란 얘기, 이거는 맞다는 얘기 아니요? 말로 하면 증거 남으니까 액션으로 하네? 주위 사람 다 들어버리니까. 자, 기둥을 봐봐요. 정설 해체할 때 몇 개 이상? 그게 없잖아. 여기 어디가 있어? 야는 야잖아. 야. 일로 와가지고. 그러죠? 정설 해체 쪽에는 내력벽 얼마 이상? 없다니까. 기둥, 대들보, 지붕틀 몇 개 이상이? 없으니 내력벽을 단 5제곱미터만이라도 기둥, 보, 지붕틀을 단 1개라도 정설하거나 해체하려면 대수선 허가를 받고 하라. 수선 변경할 때는 내력벽은 얼마 이상 할 때만? 30. 기둥, 보, 지붕틀은 3개 이상 할 때만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 대수선 허가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식을 할 때 정설 해체는 면적 얼마 몇 개가 없네. 그러죠?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30 이상 3개가 들어가네.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출발해야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잡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둥을 2개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되지.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할 때만. 보도, 지붕틀도 그러죠. 내력벽은 30 이상 할 때만 대수선 허가 신고하는 거예요. 수선 변경은 30, 333. 정설 해체는 30 이상, 3개 이상 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정설 해체할 때는 내력벽을 하든 보루를 하든 지붕틀을 하든 정설 해체할 때는 대수선 허가 받는 거예요. 이 중에 여기 단순 수선 있죠, 수선. 요건 또 신고 대상으로 저 어디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미험 비워보면 주계단, 방화벽, 방화구역 나오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나오죠. 얘들은 봐봐요. 방화벽을, 주계단 등을 정설하고 해체뿐 아니고 수선하고 변경 나왔잖아, 지금. 얘들은 정설하고 방화벽을, 주계단을 해체할 때뿐 아니고 수리하고 변경할 때도 계단을 몇 개, 방화벽 면적 얼마 없지, 이거는. 무조건 대수선 허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30 이상, 계단을 3개 이상 그런 말 넣어가면 안 되지 또. 그 다음에 시옷을 보면 용도지구 어디 안에서? 경관지구 안에서 외부 형태를 바꿀 때도 대수던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이 경관지구가 고도지구, 저 방화지구로 바꿔서 낼 수도 있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할 때 대수선 허가 받는 것은 어디에서만? 경관지구에서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경관지구의 그 다음에 대수선 허가 받는 게 다가구 주택이란 말 나왔지요.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가구 세대 간의 경계벽을 정설해체 수던 변경할 때도 대수던 허가 받으라. 다가구 다세대의 연립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련된 법으로 별도로 허가 신고해야 되거든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가구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하고 해체하고 수던 변경할 때도 대수던 허가 안 받으면 처벌합니다. 그럼 시험용으로 낼 때는 요 위에 숫자 나오는 거 위주로 내겠지요. 그 요거 위주로 정답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뭘로 분류하고 있냐면 대수선, 이런 거 할 때는 대수선 허가 또는 대수선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좀 보놓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용도 변경. 우리가 아까 건축물의 용도가 총 몇 가지요? 29가지가 있었지요. 29가지가 용도 변경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 무리를 지어놔요. 무리, 떼거리.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다음 구문에 따라 자 용도 변경 요거 누구 찾아가서 용도 변경한다고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 시군구란 말의 의미는 아까 같은 이런 문제 어디 가서 이거 A 광역시 B 구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용도 변경할 때 허가냐 신고냐 할 때 구청장한테 가야 됩니다. 광역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케이스 문제 낼 때 살짝 헷갈린다니까요. 시장문수 구청장한테. 그리고 자 박스를 보면 시설군이 몇 가지 시설군? 9개 시설군이잖아요. 자 이래 놓고 자 화살표 봐봐요. 위에서 밑으로 가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신고. 거꾸로 올라가면 허가.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 군, 야가 이제 무리군자거든요. 얘가 만약에 딴 걸로 가네 이런 말 나면 전부 신고지. 위에는 왜 없으니까. 그럼 그 밖에 시설군 동식물 관련 있죠, 이놈. 이놈이 그번이 딴 용도로 간다. 다 허가네. 그러죠? 뭐가 아니요. 맞지 않? 삑살 났어요. 빙고다, 빙고. 이 감각이 저렇게 있어야 돼요. 미안해요가 아니라 삑살이 났어요, 삑살이. 이렇게 하면 살지. 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물어볼 때, 무조건 자동차 관련 시설로 간다고 나온다, 얘들이. 다 허가지. 동식물 관련 시설로 간다 그러면 다 신고잖아요. 동식물 관련 시설이 간다 그러면 다 허가고. 동식물 관련 시설이 그러면 딴 거로 가는 거 아니야? 다 허가지. 동식물 관련 시설로 간다 그러면 그렇지. 아, 그 두 개만 알아도 큰 도움 돼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 간다 그러면 다 신고. 자동차 관련 시설로 간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시험 낼 때 주로 여기서 내는 거예요. 치우치면 답이 쉽게 와버리니까 그렇게 여기. 그러면 일단 어느 놈이 어느 군인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요 주거 업무 시설 있죠. 요거 주거도 하고 업무도 보는 시설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거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는 기본이고 교정 및 군사. 자, 교정 군사 시설은 어디로 분류? 주거 업무 시설 군 이렇게. 이거 요렇게 이게 빈칸 딱 만들어 가지고 서두르고 만들어 준 책이 있으면 좋겠죠. 진짜 그걸 만들어 드려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자, 싫어. 그런 거 자, 골치 아프게 하지 마라. 우리 다 그런 거 다 싫다고. 저 19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죠? 빈칸 몇 곡이 다 있지요? 언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그런 거 언제 다 연필로 3번씩 반복해가지고 책이 너덜너덜 할 정도로 언제 다 할란가?
그리고 객관식 문제들은 언제 다 풀어보고 여기 있는 거라도 요 책에 있는 거라도 풀어야 되지 않아요?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부터 4, 5, 6, 7, 8, 9 6개월 반 딱 남았다. 깔끔합니다 진짜. 그래 뭐 미친 듯이 해야 된다는 거. 아 진짜 우리가 지방에 강의하러 가잖아요. 진짜 우리 참 서울서 오신 분들 감동합니다. 강의. 저 지방에는 서울 선생님도 안 가려고 그래 힘들어서.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충 하는 애들 갖다 놓고 강의를 해요. 대충 그 다음에 그 학원에 공부해서 합격한 애들 있잖아요. 아들 시간당 뭐 몇만 원 받고 강의하든지 원장에 3과목 다 하고 그렇게 대충 책 읽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학원에서 저 서울서 내려와서 진짜 강의를 하니 감동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끝날 때 항상 그래요. 실강 보시는 분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강 하는 사람 결석 많이 해요.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물과 공기 같은 존재라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예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라고 다 고만줄도 모른다고 그래.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여기 보면 요 주거 업무 시설군 하면 단독 공동 업무 교정군 이건 딱 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생군은 일종 깔끔. 그 다음에 자 교육 및 위에 비치네요. 이 가려도 이렇게 해도 보여버리네. 그래서 교육 복지는 의교 노수야 이렇게 해서 의교 노수야 의료 교육 연구 노유자 수련양. 그러면 수련 시설 쓰다가 이종으로 간다. 그러면 신고. 이종이 수련을 가면 허가. 이게 좋다 이거 칠판 얘기 하니까. 그럼 만약 수련이 운동으로 가면 허가. 운동이 수련 가면 신고. 그렇지.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은 영업하러 다닌다고. 판운수기, 성은 판시, 이름은 운수기, 운동, 숙박. 뭘 판다고? 다 판다고. 다중생활시설. 그러면 숙박시설이 저 이종으로 간다 그러면 신고. 이종이 숙박으로 가면 허가. 그러지. 원칙은 간단하다니까요. 문화집회시설군은 문종, 위관.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위. 여기서 자꾸 이렇게 내는 거 이렇게. 이거 가까운 데서 헷갈리라고. 이게 뚝 떨어지면 표시가 확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전기통신은 방발이, 방송통신 발전. 근데 요게 이제 산업 등 시설군이잖아요. 양이 제일 많은데 머릿속에 후진국이 산업화를 하려면 이렇게 어려웠잖아요. 제일 먼저 뭘 짓고? 공장. 공장서 제품 만드는 거 팔아먹으려면 물류? 창고에 갖다 놓으려면 운수시설 통해. 공장 위험하니까 위험물 저장 처리. 위험한 공장서 오폐수도 나오고 자원순환. 그래서 공장서 위험하게 일하다가 졸면 죽어버려요. 장례 치르고 가는 데가 화장실 낙골당 아니야. 외우셔야 돼요. 이 박스를 2개 만들 걸 그랬다. 하나는 빈칸 딱 만들어 놓고 회면 딱 넘어가고 채우게. 그죠? 이거 진짜 어떻게 그런 걸 생각을 지금 날까? 이거 외워야 돼요. 일단 자, 산, 전, 문, 영, 교, 건주 그 밖에 자꾸 연습을 하고 그리고 자꾸 노출되는 게 외워지는 거지 한 방에 팍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자 위에 게 밑으로 가면 신고, 밑에 게 위로 가면 허가. 이건 어떻게 하면 봐봐요. 의료시설로 쓰다가 야영장 시설로 간다. 밑으로 가니까 신고하나요? 그러면 같은 시설군이잖아요. 그때는 허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 건축물 대장을 야로 바꿔달라. 대장의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것들끼리 변경은 허가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대장 변경 신청만 하는구나. 그 다음에 요건 또 어떻게 해? 자, 숙박시설 봐봐요. 아까 이 중에 콘도 숙박시설 맞지요? 야를 호텔로 바꿔, 호텔로. 그럼 야는 대장 변경 신청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요거, 저거들 29가지, 저거들끼리 변경이자 요거, 같은 군이 아니고, 요 안에서 변경은 어차피 대장이 숙박시설이라고 됐지, 호텔이 뭐니 표시 안 되거든요. 참고로 표시할 뿐이고, 29개 저 세부 용도, 저거들끼리 변경은 대장 변경 신청할 필요도 없다. 오케이? 포인트는 이제 어느 놈이 어느 군인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허가대상, 아까 허가대상은 밑에서 상위군으로 가는 거, 그러죠? 신고대상은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거. 그러면서 5번을 봐보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이란 말 나왔잖아요.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같은 시설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시군구 찾아가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에 뭘 신청하라고? 변경. 대장 바꿔주세요만 신청하면 된다. 허가나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동일한 용도 29가지 아니요? 용도 동일한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사관의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 대장 변경 신청할 필요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요거 보면 용도 변경 사용 승인 설계란 말 나오죠? 1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용도 변경이 허가나 신고 대상을 다음을 준용한다라고 하니까 다음을 적용하라는 얘기거든요. 1번 용도 변경이 허가나 신고 대상이라는 얘기는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갈 때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이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사용 승인에 관한 22조 준용한다. 그 얘기는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용도를 바꾸어 즉 A가 B로 바뀔 때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100. 그러면 새로 바뀐 용도를 쓸 때 사용 승인을 바꿔 쓰라는 얘기예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얼마 이상 용도 변경할 때? 100.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라는 얘기는 위로 가는 거거든. 아까는 저것은 사용 승인 준용하는 것은 허가든 신고든 관계없었잖아요. 얘는 이제 허가 대상으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500 이상의 용도 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말 나왔죠? 자, 여러분요. 아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용도 변경할 때, 자, 봐요. 자, 운동시설이, 자, 1000제곱미터예요. 야가, 예를 들어 문화집회로 가요. 허가 대상이죠? 500 넘지? 그럼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사 안 하고 되나? 그러면 좀 더 와닿는 거로 가볼까요? 그러면 운동시설 쓰다가 절로 가요, 절로. 만우절로 갔어. 만우절 아니요? 공사해야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뭔가 뜯어내고 뭐 붉은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1000이잖아요. 500 이상이지? 공사할 때 설계를 다 해서 해야 되거든. 그래서 건축사 자격 가진 사람이 설계하고 건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사에 의한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얼마 이상? 500 이상의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일 때는 건축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설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왜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500 이상으로 허가 대상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사 자격 가진 사람이 설계해서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건축사에 의한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면적 얼마 이상? 500 이상의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일 때. 오케이? 자, 건축 찬물 한 잔 먹고 또 들어갑니다. 또.